전 시간에는 수동 소자로 구성한 클램퍼 회로를 분석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클램퍼 회로의 동작은 이제 알았어요. 근데 수동 소자로 만든 클램퍼 회로에는 어떤 단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이오드의 전압 강화분만큼 레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레벨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오차가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교류 피크 투 피크가 플러스 마이너스 2V인 입력을 클램프 회로를 통해서 DC 2V를 띄워준다고 했을 때 2V를 중심으로 해서 4V에서 0V까지 스윙을 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다이오드의 전압 강화분 때문에 4V까지 이게 스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압 강화분만큼 빼지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실리콘 같은 경우는 0.7V 우리가 그렇게 잡고 생각해 보면은 4V까지 이게 스윙을 안 하고 4V에서 0.7V 뺀 3.3V까지 밖에 스윙을 안 해요. 그런 전압 강화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신호가 100V, 200V라서 그건 문제가 안 된다. 다이오드의 전압 강압은 0.7V 정도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러면은 뭐 수동 소자를 써도 되는데 그렇게 전압 레벨이 크지 않을 때 그럴 때는 0.7V 전압 강압은 오차는 굉장히 크다고요. 다이오드에 대한 오차가 있다. 그러면 능동 소자를 우리가 써주면 해결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클램프 회로도 능동 클램프 회로가 있는데 우리가 수동으로 구성된 클램프 회로를 해석을 했기 때문에 능동 클램프 회로도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능동 클램프 회로도 분석을 하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능동 클램프 회로가 전압 강화분만큼 예를 들어서 실리콘으로 만든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0.7V 전압 강화가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없애주는지 동작은 수동 클램프 회로하고 비슷하지만 그거를 없애주는 그런 효과가 능동 클램프 회로를 쓰면은 우리가 얻게 되는 효과예요.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게 능동 클램프 회로인데요. 형태는 아주 비슷해요. 캐패시터가 있고 그 다음에 다이오드가 있고 로드 저항이 있고 근데 연산증폭기를 쓴 게 좀 다르고요. 마찬가지로 입력에 이런 신호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동작을 한번 살펴보는데 수동 클램프 회로처럼 4분의 1 주기로 잘라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의 1 주기씩. 자, 그래서 처음에 0V에서 플러스 피크 요거를 우리가 뭐 5V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10V고 그래서 처음에 0V서부터 5V로 들어왔을 때 0V에서 5V를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처음에는 차지가 안 됐기 때문에 여기 차지가 안 됐기 때문에 양쪽의 전위가 0V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들어오겠죠. 그대로 들어오면 여기를 한번 보자고요. 그대로 들어오면 여기가 플러스 전압이 들어오고 여기 제로니까 예를 들어서 V0는 여기가 V0라고 할 때 A의 VP-VN이니까 지금 반전단자로 들어오는 값이 크니까 V0는 마이너스 값으로 될 거라고요. 마이너스 얼마라고 우리가 정하지 말고 마이너스로 된다. 마이너스가 됐을 때 이게 마이너스 값으로 될 때 이거는 역방향 바이어스가 돼요. 역방향. 그 도통이 안 돼요. 그래서 오픈이에요. 오픈이에요. 이게 오픈이 되면은 괴한이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회로의 패스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서 그대로 이렇게 해서 출력으로 나가겠죠. 플러스 반주기의 반 4분의 1 주기 동안은 그대로 출력이 나와요. 그대로 이제 출력이 나오다가 그 다음에 내려가는 방향으로 전압이 이제 바뀌었죠. 두 번째 4분의 1 주기 때는 그래도 마찬가지로 여기 동작은 똑같아요. 여기 플러스고 여기 플러스가 들어오고 V0는 이게 마이너스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거는 도통이 안 되고 그대로 패스가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래서 이때도 그대로 똑같은 형태를 그려요. 입력하고 똑같은 형태를 그려요. 그런 다음에 이게 0V보다 내려가면 이게 마이너스 전압으로 되겠죠? 마이너스 전압으로. 마이너스 전압이 되기 때문에 VP가 제로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전압이 되면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1V다.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 1V가 돼서 여기는 플러스가 될 거라고요. 플러스 전압이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요. 플러스가 되면 여기가 0.7V 넘어갔을 때 이거는 순간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0.7V가 순간적으로 도달될 거라고요. 스무스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0.7V보다 높으면 이게 도통이 되어버리죠. 이게 온돼요. 온. 도통이 돼서 루프가 이렇게 형성이 돼요. 여기서 잘 해석을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럼 여기가 몇 볼트냐 이거죠. 몇 볼트.
여러분들이 형태를 잘 보세요. 일단 이거 C는 생각하지 말고 형태를 잘 보면 형태를 잘 보면은 전압 팔로우 0V 입력이 들어가서 전압 팔로우 형태가 되죠. 그래서 여기 0V가 계속 지속이 돼요. 이게 도통이 될 경우 그러면 여기가 0V가 돼요. 0V. 0V가 되는데 입력은 계속 마이너스 전압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5V까지, 마이너스 VP까지 내려갔을 때 여기는 계속 0V가 유지되는데 그러면 여기가 차지가 되겠죠. 그럼 차지가 되는데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여기는 차지가 5V가 되는 거예요. 기호로 따지면 플러스 VP라고 이제 적어도 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출력은 0V가 되고 마이너스 5V가 될 때까지 차지가 쭉 되다가 여기 0V니까 여기는 5V가 차지가 될 거라고요. 우리가 절대값만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5V가 차지됐는데 그럼 이제 여기서 입력이 다시 위쪽으로 향하게 돼요. 여기 마이너스 5V에서 마이너스 4V가 됐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마이너스 4V가 됐다. 그럼 차지된 게 5V이기 때문에 5V를 유지해 줘야 돼요. 그럼 여기가 그 차지된 그 캐패시터의 양단 전이차가 5V가 되기 때문에 여기가 1V가 될 수밖에 없어요. 강제적으로. 그럼 여기가 1V가 되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올라가겠죠. 1V로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 전압으로 변하면 여기 보세요. 단전단자에 플러스 전압이 오기 때문에 이 출력은 다시 마이너스로 쳐박힐 거라고요. 그럼 마이너스로 쳐박히면 이게 도통이 안 돼요. 그러면 이 전압이 그대로 출력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4V가 되면 여기가 1V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입력이 0V가 됐다. 쭉 올라가서 입력이 0V가 됐다. 그럼 5V 차가 나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5V가 돼요. 5V.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5V가 되겠죠. 5V. 그 다음에 5V까지 올라갔어요. 5V까지. 5V 차이가 나야 되고 여기가 전위가 높아야 되니까 이거는 10V가 돼요. 그래서 10V로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10V. 이 상태에서 다시 0V 쪽으로 내려가면 0V로 내려가면 여기는 전기차가 5V가 돼야 되기 때문에 5V가 되겠죠. 5V. 이렇게 5V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V가 됐다. 이게 다시 0V에서 마이너스 5V가 됐다. 차지가 5V가 돼야 되고 그럼 여기가 다시 0V가 되겠죠. 0V. 그래야지 전기차가 5V가 나니까 그럼 0V가 됐어요. 이렇게 0V. 그럼 다시 0V가 됐다. 0V가 됐다. 그럼 전기차가 5V가 나야 되니까 다시 5V가 돼요. 다시 5V가 이렇게 돼요. 5V가 되고 5V가 되면 10V가 되고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VP만큼 우리가 예를 든 거는 5V죠. 5V만큼 DC가 떠서 입력의 교류와 DC 5V가 뜬 상태로 출력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대신 여기는 이 다이오드에 의해서 전압강화 0.7V가 이렇게 나타나지가 않는다고요. 그런 오차가 없어져요. 그래서 정확하게 다이오드에 의한 오차를 연산중폭기 액티브 클램프 회로에서는 그게 없어져서 정밀하게 출력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이 회로를 이용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회로도 어떻게 분석하는가에 대한 접근 방법 그런 것들을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4분의 1 주기 동안 잘라가지고 그 주기 동안 어떻게 회로들이 움직이는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머릿속에 그려놓으시면 회로를 분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